학기 초에 아이를 파악하고 관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빠른 시간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원래 이맘때라면, 그러니까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초입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아이들의 파악이 거의 이제 끝난 시점인데,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아이들 등원이 늦춰지면서 선생님들이 아직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한 경우나 또는 아이들을 아예 신입원사들 같은 경우는 얼굴도 못 봤거나 아이들을 지금 그 교실에서 따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영유아를 관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관찰이라 함은 사람, 사물, 그리고 현상들을 자세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은, 그러니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관찰의 부분들은 모든 일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찰의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까지 관찰을 해야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가 어떤 말투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선호하는 놀이 또는 기피하는 놀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관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심시간에 식습관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에 이 아이가 쉬는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이제 어른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가 등원했을 때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그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런 감정들을 주로 어떤 감정들을 좀 사용을 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감정들을 앞세우는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가는 아이인지, 이런 모든 일상의 영역을 통해서 그 아이의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조금 보셔야 돼요. 딱 왔을 때 아이 행동 하나만 보고서 선생님 얘는 좀 이런 행동을 좀 보내는 거 보니까 이런 아이 같아 라고 주변에서 말해주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를 정말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아이에 대한 편견 을 없애셔야 돼요. 이 아이가 그 기존에 있던 아이가 재원에서 올라오는 경우 이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전 반에서 이 아이는 좀 말썽이 많았던 아이, 이전 반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던 아이, 친구들하고 좀 많이 싸우던 아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아이를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이제 큰 연령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반에서의 행동들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되, 그것이 이 아이의 100%는 아니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셔서 약간의 편견을 좀 배제를 시키신 다음에 객관적인 눈으로 이 아이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빨리 파악이 돼요. 일단 객관적인 것들이 빠지고 편견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아이에 대한 파악은 나 이 아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어 라고 하실지 몰라도 생활하다 보면 이 아이의 또 다른 면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기존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아이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든 행동을 아이들도 관찰하시고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때 무조건 이 아이는 예쁘고 착한 아이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행동이 늘 긍정적인 행동만 해왔고 좋은 행동만 해왔던 아이니까 무조건 이 아이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선입견과 같은 것들이 또 이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어쨌든 무조건 긍정적인 눈으로만 보시면 뒤통수 맞는다 흔히 표현을 하죠. 믿었던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한테 전달 들었던 건 이 아이는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하던 아이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된다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다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못하는 아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라는 또 그런 선입견도 가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무리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가 얘는 좀 부정적인 좀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기 때문에 얘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또한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할 때는 어떤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잘못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보나마나 저것을 억지로 놀잇감을 뺏어왔을 거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는 아이나 또는 울지 않고 있는 아이나 뺏은 아이나 뺏긴 아이나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전반적인 좀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관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아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좀 소스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파악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문제 행동을 등원하자마자 이제 문제 행동으로 일으키거나 이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가장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등원해서 왔는데 아이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해요.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 지나치게 커요. 아이의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했을 때는 이 아이부터 선생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처음 와서 등원해서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얌전하고 눈치 보는 아이들은 그런대로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오자마자 처음부터 좀 과격한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반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먼저 관찰하시고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파악할 때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친구 관계가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아이에 대한 파악이 조금 빠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선호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놀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영역에서 주로 놀이를 하는지, 또는 어떤 영역은 거의 가지 않는지를 보시면서 이 아이의 성향이 이렇구나, 이 아이는 좀 언어 영역에서 정적으로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조금 정적인 활동 위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또는 이제 오자마자 막 신체 활동 영역에서 너무 활발하게 놀이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좀 활발하고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의 조금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놀이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식습관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시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먹는 것이 편식이 심한지, 아니면 행동이 느려서 천천히 먹는지, 또는 이제 이렇게 먹는 걸로 장난을 하는지, 이런 것만 봐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식습관을 가진 아이구나, 또는 이 아이가 성격이 좀 느린 아이구나, 또는 성격이 급한 아이구나, 그리고 또는 그냥 먹는 거에 별 흥미가 없는 아이구나라는 것들이 또 식습관을 통해서도 또 파악이 되니까 식습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버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버릇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다 보면 이 아이의 성향이 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아이의 버릇이 어떤지를 통해서도 또 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도 또 이 아이의 성격을, 또는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훈육을 해서 이 아이하고 좀 불편한 상황, 이 아이가 조금 느끼기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울어버리는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눈 꾹 감고 안 들은 척을 하는지, 아니면 눈물 뚝뚝 흘리는지,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이 아이가 문제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아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정적으로 해결하는지 긍정적으로 해결하는지
또를 통해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출생순위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생순위가 맞이인지 외동인지 막리인지에 따른 그런 것도 미리 선생님들이 파악해 놓으시면 대충 이 아이는 좀 맞으니까 이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상을 좀 하실 수 있고, 이 아이가 외동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외동아이의 특유의 그런 뭐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출생순위도 선생님들이 좀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면 이 아이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행동 말고도 이제 언어를 통해서도 그 아이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파악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파악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또래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말투, 그리고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주도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좀 지시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좀 끌고 가는 성격인지 놀이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어른과의 그 사회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른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도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성향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물어봤더니 말하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말수가 적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아이들은요, 속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 아이를 파악하는 데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행동도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파악하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말수가 없고 좀 행동을 혼자 놀이하거나 이제 행동이 좀 소극적이거나 소심한 아이들은 특별히 조금 더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버리고, 화가 나면 뭐 돌발 행동을 해버리고, 울어버리고, 이런 아이들은 쟤는 이런 아이겠구나 라는 그런 파악이 되지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참고 속으로 삭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인지 정말 심한 경우에는 1년이 다 가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좀 유심히 더 살펴보시면서 말수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행동이 좀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혼자 놀이하는 아이들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파악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제가 그 아이들을 학기 초에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면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좀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그 아이에 대한 성향은 모든 활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놀이를 통해서 또는 언어를 통해서 행동, 습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먼저 유심히 살펴보셔서 그 아이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로 인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또 말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머니의 그 양육 태도도 또 이제 아이의 성향과 맞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니의 양육 태도들도 좀 잘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래대로라면 4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1학기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좀 늦춰져서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파악을 하셔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1학기 상담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학기 때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최대한 어머니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은 이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좀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상담의 시간도 좀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담에 관한 것은 제가 또 준비해서 그 학부모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셔서 또 힘이 되는 댓글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 모두 다 잘 이겨내시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